여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 든 봉투를 보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이에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15년 넘게 한 회사에 다녔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남편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귀농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귀농이요? 갑자기? 엎어진 김에 떡이나 먹자는 심정으로 어차피 이 나이에 재취업도 쉽지 않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도시에서 살던 저희가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고요? 하지만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 민수는 어떻게 하고요? 민수는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요즘 귀농 프로그램도 많고 정부 지원도 나온다던데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남편은 귀농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죠. 당신도 같이 내려가요. 저는 아직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요. 대출도 있고, 민수 등록금도 있고, 그럼 내가 먼저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게요. 주말마다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경기도 외곽의 한 농촌 마을로 내려갔어요. 처음 몇 달간은 남편이 약속대로 주말마다 올라왔어요. 농사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지만 공기도 좋고 나름 보람도 있고. 그래요? 잘 적응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모종 심는 시기라서. 그래요? 그럼 내가 내려가 볼까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서 좀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농사일이 바쁘다고 하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여보, 아, 여보,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적어도 몇 마디 더 했을 텐데. 요즘은 이런 식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오늘 농사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주말에 올 수 있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해. 혼자 중얼거리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5201-314? 이게 뭐지? 숫자만 적힌 이상한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요.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5201-314. 중국어 숫자 암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건 중국어로 영원히 사랑해야 하는 뜻이었어요.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중국어로요. 설마 남편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을 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여보, 방금 메시지 온 거 봤어요? 메시지요? 아, 그냥 스팸인 것 같은데요. 스팸이요? 숫자로만 온 메시지가요?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농장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세요? 그냥 동네 분들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농사일만 하는 분들이니까요. 남편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농장 사람들 얘기를 자세히 해줬을 텐데. 요즘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꼭 내려가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은 농장에서 큰 일이 있어서 좀 바빠요. 어떤 일인데요? 그냥 수확하는 일이요. 손이 많이 필요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문적인 일이라서 당신이 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방해가 된다고요? 저는 상처받았어요. 남편이 저를 방해라고 생각한다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농장이 정리가 안 되어서요. 언제까지 정리가 안 될 건데요? 곧 정리될 거예요. 남편은 계속 핑계를 댔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농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남편이 있는 농장으로 향했죠. GPS를 따라가다 보니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죠. 여기가 맞나? 농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지? 젊고 예쁜 동남아시아계 여성이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서서 농작물을 돌보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농장 직원이 그 여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이라고 했어요. 제 자리를 그 여자에게 넘겨준 거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제 자리까지 넘겨준 거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농장으로 걸어갔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언제 온 거예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누구예요? 제가 그 외국인 여성을 가리키며 물었죠. 저분은 그냥 농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일하는 분이 왜 사모님이라고 불려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그냥 농장 직원들이 실수한 거예요. 실수요? 누가 봐도 당신이 저 여자를 사모님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린다는 그냥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예요. 린다요? 이름도 알고 있네요. 당연히 알아야죠.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요. 그럼 왜 사모님이라고 불려요? 그건 농장 직원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린다가 농장 일을 너무 잘해서. 농담이요?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남편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죠. 여보,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메시지는 뭐예요? 5201-314?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봤어요. 중국어로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이던데요. 그건 오해예요. 린다가 농장 일 때문에 보낸 건데 번역기를 잘못 써서. 번역기를 잘못 썼다고요? 그럼 원래는 뭘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농작물 관련해서. 남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죠. 당신 진짜 저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거 맞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때 린다라는 여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오빠, 누구세요? 린다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죠. 오빠라고 했어요. 오빠라고? 여보, 그건 그냥. 그냥 뭐예요?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린다가 서툰 한국말로 말했어요. 아줌마,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아줌마라고요? 저보고 아줌마라고 했어요?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저는 아줌마라고 하다니요. 린다, 들어가 있어. 남편이 린다에게 말했어요. 네, 오빠. 린다는 순순히 들어갔어요. 마치 남편의 말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 같았죠. 여보 봤어요. 저 여자 태도 봤어요? 그냥 문화 차이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예의거든요. 예의요? 그럼 나는 왜 아줌마예요? 그것도 문화 차이예요.
저는 남편의 변명에 지쳤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농장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 왔구나. 시어머니의 반응이 의외로 담담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농장 일 도와주러 왔지. 농장 일요? 그래.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혹시 린다라는 분 아세요? 아, 린다. 물론 알지. 우리 농장에서 제일 일 잘하는 애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 여자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던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야. 농담이요? 응. 린다가 농장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농담으로 한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당연하지 며느리야. 괜한 의심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여보, 도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요. 그럼 왜 제가 농장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 맞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요. 린다와 무슨 관계예요? 정말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럼 왜 저 여자가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요? 왜 사모님이라고 불리고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누가 봐도 당신들 사이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당신 너무 의심 많은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의심이 많다고요? 당연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깜빡하고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채팅 내역이 있더군요. 오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린다도 수고했어. 오빠 부인은 언제 내려와요? 당분간은 안 올 거야. 다행이에요. 저 부인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처리할게. 더 충격적인 대화도 있었어요. 오빠, 저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 같은 사람 챙겨주셔서. 당연한 거야. 오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뭘 도와주는 거야? 저는 더 읽어봤어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고 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린다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린다에 대해 알아봤더니 불법 체류자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불법 체류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인가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이고요. 경기도 차가운 눈사람군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제가 린다 신고했어요. 뭐라고요? 불법 체류자 신고했다고요.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제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린다는 정말 착한 애예요. 착하네요? 남의 남편 빼앗은 애가 착해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며느리야. 린다 신고한 거 정말이야? 네.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 저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린다는 우리 농장에 꼭 필요한 애야. 필요하다고요? 그래. 린다가 없으면 농장이 망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린다가 일손을 다 모아오거든.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린다 때문에 오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긴. 린다 없으면 농장 일 못해. 시어머니가 계속 린다를 감쌌어요. 그럼 제가 뭐예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에요. 며느리지. 하지만 농장 일은 모르잖아. 농장 일을 몰라서 제 자리를 다른 여자에게 넘겨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시어머니마저도 저를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농장에 왔어요. 하지만 린다는 이미 도망간 후였죠. 어디 갔을까요? 아마 다른 곳으로 숨었을 거예요. 직원들은 농장을 수색했어요.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장부가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농장 매출이 실제 작물 판매량과 맞지 않네요. 조사 결과 농장에서 허위 매출을 올려 세금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면서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죠. 세금 탈루와 불법 고용이 확인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관들이 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을 다그쳤어요. 미안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농장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럼 린다는 뭐예요? 정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남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린다는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결국 남편은 세금 탈루와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됐어요. 한편 아들 민수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를 믿었는데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는 이혼할 거야. 정말요? 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민수가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말했어요. 엄마 편에 설게요.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린다 일 나도 알고 있었어. 알고 계셨다고요? 응, 처음엔 정말 농장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린다하고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농장이 잘 되고 있어서. 농장이요? 린다가 정말 일을 잘했거든.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데려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모르게요. 돈이 너무 잘 벌렸거든, 농장 수익이. 시어머니도 불법 고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라서. 그래서 묵인하신 거예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죠. 남편분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불륜까지 했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린다는 결국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불법 체류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죠. 출국 전에 린다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줌마, 정말 미안해요. 오빠를 사랑하게 된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좋은 사람이 아내를 배신하고 불법을 저지르나요? 남편이 체포되고 린다가 추방된 후 농장은 완전히 망했어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두 떠났고 시어머니 혼자서는 농장을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야, 농장 문 닫아야겠어.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세요.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긴 했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어. 농장은 결국 헐값에 팔렸어요. 그 많은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남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세금 탈루와 불법 고용 등 여러 가지 혐의였죠. 피고인은 2년간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검사가 남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어요. 또한 허위 매출을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저희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행히 남편은 실형을 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이혼이 확정됐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됐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거짓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아들 민수가 걱정해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민수야. 오히려 후련해.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민수야, 아빠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어.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민수가 제 편을 들어줘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줬어요. 괜찮아?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25년이 아니라 50년을 살았어도 대신당한 건 마찬가지야. 저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언니 요즘 어때? 후배가 물어봤어요. 좋아. 정말 좋아.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전혀. 오히려 편해.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출소하기 전에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 잘못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을 뿐이거든요. 남편이 변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은 돈과 젊은 여자에게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었어요. 가정도, 명예도, 자유도 잃은 거죠. 자업자득이야.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할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야, 아니. 이제 며느리가 아니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아니야. 나도 공범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며느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언니, 우리 등산 동아리 있는데 같이 해요.
등산이요? 네,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저는 등산을 시작했어요. 산에 오르면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거든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그렇죠? 산에 오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등산 동아리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분들이었는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2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남남이구나. 친구가 물어봤어요. 남편 출소했다던데 연락 안 와? 와도 받지 않을 거야.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25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누구에게 속박받지 않고 걔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거든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들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가정을 버리고 불법까지 손댄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몸소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키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죠. 이제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제 삶은 제가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등산 동아리에서 만난 좋은 분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고 작은 카페도 운영하게 됐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정성껏 내린 거거든요. 제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됐어요. 직접 원두를 볶고 정성껏 커피를 내려드렸거든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볼 건 다 봤으니 가세요. 여보, 아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감옥살이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나 보더군요. 나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가 보네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전 남편은 결국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향긋한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메웠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국 제 손으로 제 삶을 일궈낸 거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